자, 이제 그 농경을 통한 문명,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처음으로 일어난 것은 기원전 BCE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원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공식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시기의 이전, 기원전 5400년, 그러니까 거기다 2000년을 더 해야 되니까 7400년이 되겠죠. 지금부터 약 7400년 전에 최초로 농사를 짓는 마을이 나타났다. 어디에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그런 마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채집만을 하지 않고 경작을 하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제 채집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 산에 있는 가령 한 산에 있는 뭐랄까 열매를 다 따먹은 다음에는 옆에 산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렇게 이주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동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멈춘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누구나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집단의 사정에 의해서 정치적 군사적 이유에 의해서 이주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식량을 따라서 이주하는 활동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은 이렇게 생산활동에 효과적으로 종사하게 되니까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는 거죠. 즉 먹고 남는 농산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제 커질 수 있다. 처음에 인간들이 수렵 채취 단계에서는 20명 미만의 집단을 이루어서 움직였는데 이제 경작을 하게 되니까 500명도 함께 살 수 있고 더 풍요로운 곳에서는 1000명, 2000명, 10,000명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가 확대돼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가 결국 국가가 되는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래 그림이죠. 그림의 이제 왼쪽은 관계시설. 관계시설이라는 건 뭡니까? 관계시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물을 빼내기도 하고 물을 밭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즉 물관리가 이제 가능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물관리가 가능하게 되면 비가 좀 기대보다 덜 와도 또는 비가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와도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생산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안정된 소득을 갖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죠. 즉 인간들이 모여서 살게 되니까 사회 조직이 발달하고 또 인간들이 먹고 사는 것 이상을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생산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즉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일을 해도 되는 직업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령 상인도 발생하고 수공업자도 발생하고 군인도 발생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아무런 그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지배자 집단이 출현하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학자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기 또 고유한 분야를 개발하는 예술가나 종교인들도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렇게 이제 인간들이 모여서 살려면 위생적인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질병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
질병의 위협이 많아진다. 그런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은 위생이라고 하는 관념이 또 형성될 수밖에 없고 또 의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전멸할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초기 단계의 마을들은 그런 재앙을 만나서 소멸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뜬히 이겨낸 집단들도 또 적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겠죠. 이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차탈 휘크입니다. 차탈 휘크는 오늘날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발굴된 것인데 보면 꼭 아파트 같지 않습니까? 그건 마을이라고 하기에도 좀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도시 같고 도시라고 하기에는 좀 마을 같은 그런 중간 단계의 거주 형태가 보인다. 그런데 이 차탈 휘크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이미 종교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들의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마도 조상신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누구에게인가 빚을 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가장 빚진, 우리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준,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 혜택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 직접적으로는 부모님이잖아요. 그것은 고대로부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들을 낳아주고 자기들을 길러주고 자기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과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조상과 자기들은 혈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런 반복된 삶에서는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어떤 영혼이 있다고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 그런 관습은 사실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네안데르탈인에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장례를 지낼 때 죽은 인간을 땅에 묻을 때 특별한 방식으로 묻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그냥 함부로 버려두지 않고 그것은 결국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리추얼이죠. 의식을 집행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차탈 휘크를 보면 집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상의 뼈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집안에다 두었다는 것은 그의 어떤 신령한 힘을 믿고 거기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런 인간의 문명이죠.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 농경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발전한 곳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라고 말을 하죠. 이른바 초생딸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에서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최초 도시들이 일어났던 지역을 표시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른쪽에는 바로 그런 도시국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장 오래된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수메르인데 수메르 사람들은 이미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문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쪽 그림부터 자세히 봅시다. 거기에 보면 페르시안 골프, 페르시아만이 있고 페르시아만을 따라서 조금 거슬러 올라오면 우르라는 지역, 우르기라고 하는 지역 보이시죠? 수메르가 보이잖아요. 이게 다 우르나 우르기나 수메르나 이게 다 고대 도시들입니다. 거기서 좀 더 올라오면 바빌론이 보이죠. 그래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아래에 보면
수사라고 하는 곳도 있고 여러 지명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지중해를 보면 지중해에는 가나안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 또 메소포타미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의 윗부분에 보면 아시리아가 있고 아시리아 아래 아수르가 있고 아시리아 바로 위쪽에는 니네베라고 하는 그런 곳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곳들이 다 도시이자 도시국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도시국가들을 통합해서 제국으로까지 발전한 곳들입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페르시아만과 지중해의 오른쪽이죠. 오른쪽 사이에 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중동 지역에 있다. 왜 여기서 하필 그러면 이렇게 도시의 발달이 빨랐겠습니까? 그것은 이 지역이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풍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일단 기후가 온화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은 강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그 강물을 잘 조절해서 사용하면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아주 평원지대가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지역의 기후와 관계가 되는 것이지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 식량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품종들이 이 지역에 자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역의 문화가 가장 일찍 발달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 수메르 쐐기 문자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은 문자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때는 종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점토판, 진흙판에다가 진흙이 굳기 전에 송곳으로 찍어서 그림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들이죠. 문자를 사용하게 됐다. 문자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인간들이 고도로 복잡한 정교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지식과 정보를 혼자만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고 후세에 물려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에 이미 사람들은 도서관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당연히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에 보는 수메르 쐐기 문자로 찍은 점토판들이죠. 이런 점토판들을 수백 개 또는 수천 개를 모아서 그것이 바로 도서관인 거죠. 그래서 이 중동 지역, 오리엔트 지역에 찬란한 문명의 꽃이 피었다. 그 찬란한 문명의 꽃이 페르시아만 가까이 있는 우르나 우르게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지중해의 남쪽에 있는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들이 굉장히 고대의 문명이 화려하게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 지역이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이 이 다음에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가 일어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